안녕하십니까. 코딩 그것이 알고 싶다 발표하게 된 쾌걸 사총사조의 서금빛, 이주와 김지희, 김혜인입니다. 프로그램 목표, 코딩 현황, 코딩 정의, 비서와 코딩, 코딩 프로그램 추천, 결론 순으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목표는 비서 사무직에서의 코딩 활용도를 알아보고 비서 사무직을 위한 코딩 학습 매체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처럼 많은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 20년 안에 소프트웨어로 인해 이렇게나 많은 직업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미래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인해 줄어들 일자리 수는 716만 5천 개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늘어날 일자리 수는 206만 1천 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1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 한 대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지성 작가님의 에이트에서는 사람 대신 기계를 쓰는 이유로 시간 감소, 비용 절약, 실수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20년 안에 우리가 대비하지 않는다면 기계에 밀려 사라질 직업군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금융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러한 위기를 느끼고 전 직원에게 코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5년 교육 과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과목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였고 2018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5년 안에 모든 초중고에서 코딩을 배운다고 합니다. 혹시 국영수코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딩을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면서 국어와 영어, 수학에 이어 코딩까지 입시 주요 과목으로 여기는 현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렇다면 코딩이란 무엇일까요? 저희는 서적, 컴퓨터 용어 대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세 곳에서 코딩의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일련의 입력 행위. 데이터 처리 장치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호 형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것. 컴퓨터 작업의 흐름에 따라 프로그램 언어의 명령문을 써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일. 저희는 이를 통해 코딩이란 컴퓨터 언어로 컴퓨터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코딩 언어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먼저 C, C++는 모든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언어이고 HTML과 자바스크립트는 웹 문서를 작성할 때 주로 사용되는 코딩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데이터 통계, 수집, 홈페이지, 어플 제작 등에 쓰이고 자바는 안드로이드 어플 제작에, 오브젝트-C는 아이폰 어플 제작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 화면, 한 번씩은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혹시 어디서 봤는지 기억하실까요? 인터넷을 하다 F12키를 잘못 눌렀을 때 팝업되는 바로 그 창입니다. 이는 컴퓨터 혹은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에디터 프로그램입니다. HTML 코딩 언어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은 사람이 코딩 언어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왼쪽은 컴퓨터가 코딩 언어를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코딩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딩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비서와 연관성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의 업무는 크게 사무지원 업무, 정보관리 업무, 문서 작성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지원 업무에는 스케줄 관리, 회의 관리, 전화응대, 차응대, 의전이 있고, 정보관리 업무에는 이메일 수발신, 명함 관리가 있습니다. 문서 작성 업무에는 회계 업무, 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가 있습니다. 비서의 업무들 중에도 코딩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현재 비서 사무직무에 계신 6명의 선배님들께 코딩을 사용하고 계신지 여쭈어 봤습니다. 4명의 비서직에 계신 선배님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 주셨고, 각각 사무직과 비서직무를 맡고 계신 선배님 2분은 코딩을 사용한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 박신영 선배님의 답변입니다. 제품 물량이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에 대한 물동량에 대한 회의를 저희는 매주 하는데요. 이 회의로 한 주나 한 달 상하반기의 물동량을 정합니다. 정해진 결과는 프로그램에 엑셀로 업로드를 하면 자동 분석하여 프로그램에 저장이 됩니다. 해당 정보는 선적을 포함한 기획, 영업, 판매 등 다른 수많은 전사에도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하나의 데이터에서 파생되는 다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생된 데이터들 중 언제 어떤 제품이 어느 지역, 어느 시기에 어떤 점포와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고 공급이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매일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이 또 연결되고 누적돼서 다른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쌓인 데이터는 이후 물동량과 판매 계획, 신제품 개발 등에 관련해서 미래 데이터를 그려줍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샀을 때 B와 C까지 같이 구매하는 고객들의 수가 많다라는 데이터가 누적된다면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A, B, C를 묶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디자인이나 라인업을 묶어서 진행한다든지, 매장에서 진열 자체를 3가지를 근처에 모아둔다든지 등 미래 판매 계획에 빅데이터는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구상하고 예산을 짜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촉과 판매를 하는 모든 과정에서 수많은 빅데이터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빅데이터는 기업의 큰 자산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 황혜정 선배님의 답변입니다. 엑셀 쿼리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능입니다. 업무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실의 책임 매니저들이 비상 연락망이나 생일자 정리하는 것에도 쓰이고, 선무가 하는 일에서는 예산에서 특히 많이 쓰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 전체 예산 파일을 관리해야 하는데 몇십억의 숫자들이 오가는 거라 특히 높은 집중력과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실 또는 계정 코드별로 분류해서 실수를 줄이도록 하고 훨씬 정밀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비서가 하는 일에서는 제가 모시는 임원분들의 프로필이나 예산, 스케줄 관리에도 쓰이고, 내방객 리스트를 만들 때 회사나 직급별로 분류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에서 하는 일에 굉장히 용이한 기능입니다. 이처럼 코딩은 간단한 계정 코드 자동 분류, 스케줄 관리에서부터 복잡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기획 판매 계획까지 다방면에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코딩을 배운다고 인식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코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4학년 과목인 액세스의 SQL 쿼리, 1, 2학년 과목인 엑셀의 수식 또한 코딩입니다. 반복되는 업무에 코딩을 이용한다면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비서와 사무직의 다양한 업무에서 코딩이 사용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딩을 알고 있을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아보기 위해 구글을 통해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 문항은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설문 기간은 2020년 5월 4일 월요일부터 2020년 5월 11일 월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하였고, 설문 종류는 구글 설문 폼을 사용하였습니다. 대상은 코딩 전문가, 학생, 일반인이었고, 연령은 1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조사하였습니다. 성별은 남녀 모두 참여해 주셨습니다. 총 130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저희의 설문은 여성분들의 비율이 더 높았고, 연령층은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를 제외한 117명의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코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물었고, 그중 56.5%인 66명에게는 전혀 모른다는 답변을, 나머지 43.5%인 51명에게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답변해준 51명 중 51%인 26명은 코딩을 배우지 않았다라고 답변 줬고, 49%인 25명은 코딩을 배웠다고 답했습니다. 코딩을 배웠다는 25명의 과반수가 넘는 19명이 학교에서 배웠다고 답변 줬고, 차례로 3명은 회사, 2명은 학원, 1명은 교사 교육을 통해 배웠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딩에 대해 전혀 모르고 배우지 않은 인원 91명 중 71.4%인 65명은 기회가 생긴다면 코딩을 배울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8.6%인 26명은 배울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65명의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이유는 유망한 직업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가 36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8개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해서, 17개는 취미생활로, 12개는 기술, 금전적 부분을 모두 얻고 싶어서, 나머지는 차례로 프로그램을 직접 생성해보고 싶어서, 관심이 있어서, 본인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군이어서, 업무에 도움이 될 듯하여 알아보고 싶어서로 응답받았습니다. 배울 의향이 없는 26명의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가 1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가 11개, 적성에 맞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가 각각 7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의 이유는 2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유의미한 대답을 얻을 수 있었던 전문가분들의 정보 리스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가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성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프로그램의 뼈대를 잡는 백엔드와 외관을 잡는 프론트 개발, 그리고 뼈대부터 외관까지 모두 수행 가능한 풀스택 개발자, 시스템, 서버, 게임 개발자부터 교육 분야에 계신 전문가까지 다양한 업무에 계신 분들로부터 학습 매체를 추천받았습니다. 유튜브는 백준, 슈카월드, 김포프TV, 노마드코더, 프리렉 채널에 열혈 강의가 있고, 서적으로는 생활코딩, 앨리스 코딩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사이트는 인프런, 코세라, 유데미, 게임코디, 유다시티, 엔진자습서, 온라인 평생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유튜브, 서적, 웹을 통한 여러 방법을 추천해 주셨지만, 공통적으로 인프론이라는 교육 사이트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추천해 주신 인프런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창에 인프런을 검색하여 들어가 줍니다. 저는 이미 인프런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 강의 및 다른 프로그램을 바로 체험 가능하지만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꼭 회원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강의를 어떻게 듣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난이도와 유무료,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선택하여 줍니다. 저는 입문, 무료, 그리고 온라인을 선택 후 R로 배우는 통계 파트 1을 들어보겠습니다.
무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강좌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강좌를 듣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길 때 질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어떤 부분을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유료 강의를 어떻게 듣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강의 화면에서 입문, 그리고 유료, 온라인을 클릭 후 우리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료 같은 경우에는 수료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회사의 포트폴리오로 제출하기도 적절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인프론에 가입하셔서 이것저것 클릭해 보시며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서와 코딩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양한 비서 사무 업무에서 코딩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코딩 학습에 있어 유용한 사이트인 인프론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코딩을 배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낯섦을 느끼고 어려워했다는 부분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과목명에 코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었다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술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취직을 할 기업에서도 과목명에 우리가 배운 기술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을 더 인정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딩을 배운다는 것은 미래 시대에 대비하는 기술적 도구뿐만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알고리즘 구축 능력과 자료의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지 않는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비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